예, 제 11강에 우리가 11강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아이콘은 이미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에서도 봤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아이콘을 갖다 봤는데 뭐 유사하게 사람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자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 11강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장에서 사람들이 자동적인 사고를 한다, 자동적으로 사고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 이해해야지만 이런 인간의 행동을 갖다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다, 농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행동경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8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장에서는 개인이 자동적, 의도적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 갖다 봤고 프레이밍, 정박 효과 이런 것이 정보 처리 및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 예를 들어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사회적인 선호, 그다음에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을 인간의 사회성을 이용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 효율적인 그런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일장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은 자신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 창틀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틀, 보는 틀, 그죠? 이게 지금 언덕이 있는 멋있는 그런 자연 공간을 볼 때나 아니면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공원을 갖다 볼 때나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갖다 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이 장은 뭐냐면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빌딩 숲이 있고 공원이 있고 거기를 갖다 보는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죠? 자기는 이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뭐예요? 지금 비가 안 오고 그냥 그 공원에 맑은 날씨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이 프레임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니까 소화전이 터져서 물이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비가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자기 프레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 뭐예요? 이거 프레임을 갖다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밑에 그림처럼 자신도 우산을 갖다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교류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성향을 이용해서 사회적 변화를 갖다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또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사회성은 이게 이제 개발 활동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또 그룹 또는 전체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그런 집단적인 행태에 고착되는 것을 갖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패, 다른 사람들이 다 부패 있으면 내가 부패해도 죄책감을 안 느끼죠. 그다음 분리주의, 그죠? 뭐 인종을 갖다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회적 계급에서 이제 분리한다든지 뭐 내전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집단적인 부정적인 집단적인 그런 사회성의 그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부정적인 사회성 때문에 같은 이유로 사회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죠? 스스로 부패 등을 갖다 개선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패를 갖다 척결하는 전략으로서 부패가 만연하면 사람들은 이제 자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부패 활동을 갖다 하죠. 죄책감 안 느끼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죠? 근데 이를 타파하려면 의도적 사고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다시 생각하게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인도의 그 NGO 중에 Fifth Pillar 다섯 번째 기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NGO 이름인데 이 인도에서 이 NGO의 그 부패 대응 전략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벤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터벤션이라는 건 뭐냐면 개입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인터벤션 이건 뭐냐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지원, 그죠? 하기 위해서 자원 또는 서비스 등을 갖다 제공하는 활동을 갖다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사업이라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인터벤션은 뭐였냐면 뇌물을 요구받을 때마다 답 대신에 주겠다 안 주겠다 답하는 대신에 건네주는 쪽지를 만들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는 쪽지를 갖다가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죠? 이게 송교수 생각은 뭐냐면 말보다는 글이 더 신뢰감 있고 강력하죠. 글은 남으니까 또 전달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말보다는 사실 글로 써서 특히 인쇄가 되면 더 좋죠. 프린트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인쇄소에서 맡겨서 인쇄하는 것이 더 이제 강력한 힘을 갖다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패 그 뇌물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관리한테 쪽지를 갖다가 줬더니 이 쪽지를 줬더니 나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런 쪽지를 갖다 줬더니 이 받은 관리가 너무 놀라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마을에 전기 공급을 해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받았던 뇌물까지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성과는 어떤 거냐면 뭐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꾸려고 하는데 뭐 쳐다보지 않고 뇌물을 갖다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저기 풍기니까 이 쪽지를 갖다 역시 건넨 거죠. 그랬더니 은행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돈을 뜯으려 했던 할머니한테 차를 갖다 권하고 그죠? 손녀에 그런 대학 등록금을 갖다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그죠?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부패 대응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간다의 사례인데 이 관리들이 중간에서 이제 그 학교에 지원되는 그 예산을 갖다가 중간에서 띄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금의 24%만 실제로 학교들에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터벤션은 어떻게 했느냐? 지역 신문들이 학교들이 받아야 했던 금액을 갖다가 알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 성과가 어떤 성과가 나타났냐면 지원금의 80%, 24%가 학교로 돌아갔었는데 80%가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사회적인 그룹의 그런 선호,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회적인 인식하고 사회적인 유인책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유인책은 경제적인 유인책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스위스 이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갖다 지급하는 그런 실험인데 인터벤션 즉 개입은 어떻게 정책은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원한테 경영진이 축하 카드를 갖다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성과는 뭐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에서 개인의 성과가 향상이 되었대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축하 카드 한 장 보내는데 그죠? 이러한 비경제적인 보상들은 그 실적을 갖다 12% 증가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론 이제 임금 인상을 시켜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임금 인상의 35%, 72%의 효과에 해당하는 그런 12%가 증가한 것이 그러한 그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죠? 축하 카드 하나 보내는 것도 이 사회적인 인센티브다.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잠비아에서 이제 공중 보건에 관련된 그런 그 예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벤션은 이 콘돔 이게 이제 뭐 콘돔이라는 것이 그 인구를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성병을 갖다가 이제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런 콘돔을 갖다 팔기 위해서 이발사 그렇죠? 이발사를 갖다 모집을 했고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다른 보상을 지급을 했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조군은 컨트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실험군 1은 이윤의 90%, 그다음에 실험군 2는 이윤의 10%를 줬어요. 근데 실험군 3은 비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갖다 지급했어요. 대조군은 아무것도 이제 못 받고 이 어떤 성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비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은 실험군 3의 판매량은 다른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 높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돈을 갖다 준 사람들보다 더 파워풀한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의 공공인식의 한계 효용성, 그죠? 효용성이 돈의 그런 한계 효용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돈 받는 것보다 자기의 그런 그 공공의 그런 복원에 기여한다. 이러한 그 효용성이 더 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받는 것이 더 높아서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비경제적인 보상, 뭐 예를 들어서 그 감사패를 갖다 걸어준다든지 이런 보상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간 개발 지수. 그 다음에 GDP, 뭔지 알죠? 총생산,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부패 지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국가 순위를 갖다 공표를 하거든요. 그죠? 국제기구들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범적인 국가들의 지위를 갖다 부여하는 이런 서열화, 순위를 갖다 공표하는 것은 국가 전체 집단의 총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즉 돈이 많이 안 드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국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선호, 그다음에 그 사회적 선호의 의미를 갖다가 이타주의, 남을 더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집단으로서의 인식, 그죠? 집단 내의 역학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이타주의하고 그다음에 독재적 게임을 갖다 우리가 행동경제학 전반부에서 배우면서 봤죠. 그래서 독재적 게임은 다시 얘기하면 의사 결정자가 자원의 분배량을 갖다 결정해서 수령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자가 이기적인 선택을 할 거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었고 대부분 관대한 행동을 갖다 보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또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상황, 소셜 세팅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재자 게임에서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관대하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분배한 돈이. 라고 생각하면 더 이제 많은 자원을 갖다 배분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우간다의 커피 생산 협동조합입니다. 2013년에 된 연구인데 어떤 개입을 했냐면 인터벤션을 했냐면 조합원들 스스로 자원을 갖다가 자신의 마을 주민이나 그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 또는 다른 마을의 조합원에게 배분하게 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모두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마을 주민보다도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 회원들한테 더 배분을 갖다 많이 할당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함의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을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원을 더 같이 공유하려고 한다는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도 충북대 나왔다 그러면 괜히 가깝게 느끼잖아요. 모르던 사람도 특정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더 관대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다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보면 그 정부의 그런 강요들,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준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뭐 이타주의하고 집단으로서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있죠. 이 집단 내 역학관계는 다음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타주의라는 거하고 집단으로 인식하는 거, 그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상호 번영을 갖다 이룰 수가 있죠. 집단 내에서, 그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타 집단을 부정적으로 또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집단 내부인을 갖다 선호하는 거하고 집단의 외부인을 갖다 적대시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죠? 집단 내부 결속에 강해지면 외부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배척하는, 그죠? 부정적인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그다음에 조지아하고 시에라리온. 조지아는 옛날에는 이제 소련식으로 발음하면 그루지아죠.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소련 땅인데 이 조지아, 그루지아하고 시에라리온에서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실향민들 이게 IDP라고 그럽니다.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그죠? 국내적으로 뭐예요? Displaced, 그죠? 다른 데로 보내진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실향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재 게임을 했대요. 우리가 공공재 게임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죠? 이렇게 돈을 갖다 배분하는, 그죠?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향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지아하고 시에라리온에서 7살에서 20살까지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 자기네들 내부 집단하고 외부 집단에서 그런 동등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선호도를 갖다 조사를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지아하고 그루지아,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이에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죠?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간에 동등하게 자원을 갖다 배분하려는 경향이 뭐 비슷하게 나타났대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부 집단이나 외부 집단이나 이런 그 시장민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동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나왔대요. 반면에 이런 내전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집단 내부에서 배분은 평등하게, 자기네들끼리는 평등하게 하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게 자원을 갖다 배분하려는 그런 경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집단 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타주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불평등하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단의 정체성, 사회적 그런 사회성, 집단의 사회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타주의, 집단 내에서 이타주의, 그다음에 집단으로서 인식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개입, 인터벤션을 할 것인가, 그죠? 이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정체성을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이베리아. 아까 시에라리온도 이제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라이베리아도 서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내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청소년 범죄를 갖다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인터벤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벤션은 지역의 NGO가 범죄율 및 반사회적 행동률이 높은 그런 빈곤 청소년을 갖다가 3개 그룹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상담하는 치료, 그죠? 상담 치료, 그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해주는 그런 치료. 두 번째는 현금을 지급하고, 그죠? 세 번째는 둘 다, 그죠? 상담 치료하고 현금을 갖다 지급하는 그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성과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돈을 갖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지속이 안 됐고 사업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갔고, 세 번째의 경우에 즉 상담 치료하고 현금을 갖다 지급하는 경우에 잘 작동을 했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범죄율 등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높아졌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뭐 자제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비폭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규범, 사회 규범 및 협력적 행동을 갖다 향상시켰대요. 그죠? 즉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상담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그죠? 정체성, 사회적 규범을 갖다 준수해야 된다. 그죠? 거기에 따른 또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정체성 및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기술 및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의 예인데, 인도에 이제 그런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예인데 어떤 그런 사업을 했냐면 이 성매매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적 수치로 여겨서 이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되고, 물론 이게 이제 그 성매매가 저기 뭐 북유럽에 가면은 이게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 가면은 이게 뭐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인도 같은 개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수적이니까 이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거든요. 수치니까, 사회적 수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학적 자기를 갖다 학대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이고, 그다음에 태도도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빈곤이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주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일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여성들의 그런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자신 통제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sense of agency라는 게 있습니다. sense of agency, 이게 뭐냐면 agency는 밑에 나와 있는데, 그죠? 특정 효과를 갖다가 발현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행동하는 것, 개입하는 걸 갖다 agenc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ense of agency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몸의 움직임 및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sense of agency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 이제 번역을 내가 자신 통제감, 자기 통제감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sense of agency, 자신 통제감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하게 만들었대요.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참가자들의 그런 자긍심, 행동, 그다음에 행복감이 향상돼서 저축도 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건강 관련 토론을 갖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뭐예요? 병원 진료를 갖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타주의하고 집단으로서의 인식, 사회적 선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집단, 사회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서로 교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경제학 전반부에 행동경제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상호성, 리사이프로시티, 호혜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공재 그런 게임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표준 이론에 의하면 거기 이제 공공재 그 문제를 갖다 다루고, 물론 이제 경제학도 표준 이론도 이 공공재를 갖다 다루죠. 그죠? 근데 이거 갖다 사실 보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 갖다 선호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이게 지금 그 경제학 표준 그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공재 게임을 갖다 보면 사람들이 100%다 뭐야? 표준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다 무임승차를 갖다 할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뭐 벌써 잘 알고 있죠. 실험을 갖다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상대방이 협력하면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행태. 이게 이제 tit for tat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골든 룰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황금률. 그죠? 이런 형태를 갖다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나라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콜롬비아, 베트남, 스위스, 덴마크,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표준 경제학이론에서는 100% 무임승차를 해야 되는데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뭐예요? 생각보다 적죠. 그죠? 오히려 그 컨디셔널 코퍼레이터스, T410, 그죠? 이걸 갖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든 나라에서. 재밌는 건 스위스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꽤 높아요. 비율이. 그 프리라이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높고, 오스트리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타났어요. 즉 표준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수단적 상호성, instrumental reciprocity. 이거 뭐냐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의에는 선의로, 악의에는 악의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수단적 상호성, 호혜성, 그죠? reciprocity. 이게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본질적인 상호성, intrinsic. 그죠? 이건 뭐냐면 사람의 뇌에 본능적으로 뭐야? 박혀 있는 상호성,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에게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보상 또는 처벌하는 것. 이시 말은 뭐냐면 본질적인 상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표준 경제학에서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공공재 게임에서 그 무임승차 행동을 갖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뭐 최후 통첩 게임, 그죠? 이건 이제 뭐 얼티메이텀 그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돈을 분배한 사람이 그죠? 분배를 갖다 제한자가 그냥 나누고 응답자는 수용할지 거부할지 택하는 그런 실험을 갖다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표준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1달러라도 일단 파지티브, 0보다 크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제안하는 사람 보통 이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갖다 제안을 했고, 그죠? 대부분의 응답자는 불공평한 그런 제안을 갖다 거부를 했대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3배로 금액이 커져도 마찬가지로 그 불공평한 제안을 갖다 거부했다고 해요. 또한 이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사람이 안 하고 의도가 없이 컴퓨터가 돈을 갖다 배분하면 대부분 수용했다고 그러죠. 다른 거죠. 즉 제안자의 의도도 중요하다라는 걸 또 이미 봤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MRI나 그죠? CT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불공정한 그 의도를 갖다 처벌할 때 이 쾌감 신경이 활성화됐대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뭐 revenge is sweet, 그죠? 복수는 달콤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 본질적인 상호성, 그다음에 얘 관련해서 또 공공재 게임을 갖다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공공재 게임은 우리가 그 어떤 거였냐면 공공기금에 얼마를 갖다 기여할지를 갖다 정하는 거죠. 공공기금에. 그래서 돈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2배 내지 3배에서 다시 분배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그룹 1은 뭐냐면 적게 기여한 사람을 벌 줄 수 없는 경우,
였고,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많이 분배를 했다가, 그죠? 점점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그 비기여자, 요 그룹이죠. 무임승차자를 갖다가 비용이 들지만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기금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여기 결과하고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건적인 협력자, conditional cooperator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tit for tat, 그죠? 남이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 슬라이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처벌이 없는 경우에 자발적 협력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지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 또는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 게임하고 관련돼서 이 그 무임승차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른 예를 갖다가 무임승차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영국에서 그 이제 그 바가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음료를 갖다가 이제 그 돈을 갖다 내는, 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내는 그런 그 바가 있었대요.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0주 동안 했는데 매주에 이게 지금 돈을 갖다 내는, 그죠? 그 돈통에다가, 메뉴에다가, 그죠? 어떻게 했냐면은 메뉴판 가격표에다가 이 가격을 알아야지 돈을 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주에는 사람 눈, 두 번째 주에는 그냥 꽃 그림, 다시 세 번째 주는 사람 눈,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뭐야? 다시 꽃 그림, 다섯 번째 주는 째려보는 사람 눈, 그죠? 응시하는 사람들을 갖다 번갈아서 이렇게 메뉴판에다 붙였어요. 그죠? 10주 동안. 재미있는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놀랍게도 사람이 노려보는 주에 비용 지불이 훨씬 높았대요. 보면 지금 빨간 선, 이게 이제 비용하는 그 파운드, 영국 파운드인데, 이게 그 리터당 돈을 갖다 낸 그런 값들이에요. 보면 사람 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에 어때요? 다 뭐예요? 이게 더 많은 돈을 갖다 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람 직접 쳐다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 그 이미지 자체가 공정 행위를 갖다 하도록 상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고 있으면 무임승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관찰되면. 그죠? 두 번째 예는 이제 네팔의 예인데, 이 네팔에다 이제 그 관계 시설을 갖다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이 정부가 이제 관계 시설을 갖다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서로 관찰하게 하고 처벌을 갖다 결정하게 하고, 그죠?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관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공평하게 물을 갖다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업 생산성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우간다 예인데, 이 이제 그 학생들 자녀들 갖다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들의 그런 사회적 책무성, 향상 사업에 참여를 시켰더니 정부의 그런 하향식 지도보다도 자녀 교육 성과가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회 책무성, 남의 나라를 갖다 보고 있다, 그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성에 있는 호혜 관계를 갖다 증진시키는 것이 이런 농촌 개발에 있어서 또는 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서 더 효과성을 갖다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성, 그다음에 공공재, 무임승차, 여기하고 관련돼서 그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가 정책의 유인책을 갖다 제공하는 방법에 무엇을 갖다 시사하는가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그래 정부의 유인책이 사실은 크라우딩 인하고 크라우딩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크라우딩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밀려나가기라고나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정부 정책을 갖다가 정책의 효과가 다른 부분으로 번져버리는 걸 갖다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려나가는, 그죠? 효과가 전이 되는 걸 갖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그러고, 밀려 들어오기 효과, 이건 뭐냐면 크라우딩 인이라고 그랬는데 좁은 장소로, 그죠? 몰려드는 것 갖다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정부 정책을 갖다 해서 정부 정책으로 다른 부문의 투자를 갖다가 행동을 갖다 유도하는 것, 그죠? 이게 이제 크라우딩 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우딩 아웃은 뭐냐면 밖으로, 그죠?
정부 정책의 효과가 번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라우딩 인은 밀려 들어오기는 뭐냐면 정부 정책으로 민간 투자를 갖다 들어오게, 그죠? 민간의 그런 다른 부분의 행동을 갖다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크라우딩 아웃의 그 예를 갖다 보면 이게 무임승차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를 갖다 우리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보육센터, 이것도 이제 우리 예를 봤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 늦게 아이를 찾아가는 부모를 갖다 벌주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했더니, 그죠? 오히려 뭐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지각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이 크라우딩 아웃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효과가 옮겨가는, 그죠?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학교 운동장 그 잔디 깎기에 있어서 잔디를 깎으면 돈을 갖다 주고 깎게 했더니 자원봉사 할 때보다 만족감이 더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크라우딩 인의 그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임승차가 감소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전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스위스 그 기부금 그 예를 갖다 봤잖아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걸 갖다 처벌을 가능하게 했더니 협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즉 기부금이 더 증가하는, 그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기부금을 갖다 더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크라우딩 인하는 그런 무임승차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예를 갖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그런 유인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보완적이고 때로는 대체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유인책이 가격 또는 비용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기존 문화적 배경 간의 그 관계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적 의미, 사회적 선호, 그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11장 이후에서 우리가 상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회적 선호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봤고, 지금부터는 그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회적 선호, 소셜 프레퍼런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선호, 소신, 자원을 및 선택을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사회적 선호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그런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구성된 참여자의 연대 관계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망, 사회관계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기존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 및 규범에 압박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기존 관계를 갖다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회망은 공적인 제도, 그죠? 포멀한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회망은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또 정치적 또는 행정적 그런 성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예를 갖다 좀 들고 있는데, 힌두교인하고 이슬람교인,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힌두교인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이슬람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쪽으로 이슬람교인들을 갖다 몰아내서 따로 살게 한 게 이제 파키스탄이고, 동쪽으로 이제 그 이슬람교인들을 갖다 몰아내서 살게 한 게 방글라데시. 옛날에 이제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는 힌두교인하고 이슬람교인들이 섞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발적 협회가 있는 도시는 이런 협회가 없는 도시하고 비교해서 갈등 사건, 폭동이라든지 이런 갈등 사건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즉 지도자의 그런 다양한 인정과 상호작용이 역할을 갖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망이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망에 사람들 갖다 편입시키거나 제외시켜서 개발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망에 편입을 시켜서 성공한 사례는 뭐냐면 소액금융,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얘기하죠. 돈을 갖다 소액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채무자들끼리 밀접한 그런 사회망을 갖다 만들게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는 갚았어, 너는 못 갚았니, 뭐 이런 식으로 상환 압력을 갖다 주게 해서 상환들을 갖다 높이는 그런 예가 6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6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외해서 사회망에서 제외시켜서 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뭐냐면 돈을 갖다 벌었는데 친지들이 자꾸 돈을 갖다 꿔달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압력을 갖다가 받으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마다 계좌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얘는 뭐 애들 학교 보낼 때 들어갈 돈 저축하는 그런 계좌, 그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뭐 1년 동안 밥 먹을 계좌, 생활비 계좌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갖다 정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들어서 저축률을 갖다 높이는 그런 경우, 그죠? 이게 이제 그 제외에서 사회망에서 제외 일부러 이제 단절되게 만들어서 그런 성공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회망을 갖다 약화시켜서 위급 상황에 그래 너 그랬어? 너 떨어져 나갔지? 난 네 사정은 몰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사회망을 갖다 활용해서 하는 그런 개발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회망의 활용을 갖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관계망은 새로운 행동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을 갖다 키우기 위한 상호작용을 갖다 증대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뢰라든가 사회 통합, 뭐 또 그다음에 협력 이런 등의 공동체나 그룹의 특성은 개인보다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 사회관계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를 증진하는 것이 개발 협력에 또는 농촌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개발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의 그런 양이나 질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다. 그죠?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인도인데, 이제 인도에서 그 돈을 갖다 빌린,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환자, 돈을 갖다 상환해야 되는 사람들, 상환자 그룹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1은 매주 만나서 이제 상환 문제를 갖다 논의했고, 그룹 2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를 했어요. 훨씬 더 그룹 1이 더 자주 만나서 이제 상황 문제를 갖다 논의를 한 거죠. 결과를 갖다 보니까 그룹 1은 대출 기간이 끝나고 2년 후에도 매주 다른 사람들과 비공식적인 사회적 접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지를 갖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출 채무 불이행, 그죠? 2차 대출을 했을 때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3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3배나 낮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1이 자주 만나서 사회관계망을 갖다 더 돈독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바논 예인데, 여기 보면 사회적 관계가 이제 건강 관련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브레스피딩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직접 자기 그 애한테 자기 젖을 갖다 주는, 그래서 키우는 이게 사실 모유라는 것이 굉장히 영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분유보다는 사실 특히 이제 애가 신생아 경우에는 모유를 갖다 먹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모유 보육, 브레스피딩 사업을 갖다 했는데, 신생아 엄마들의 그런 여성 친구들을 이 도우미 엄마, 이 서포트 마더스라고 얘기했는데, 도우미 엄마를 초대해서 모유 보육 활동을 갖다 증진시켰다라는 사례를 갖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Community Driven Develop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공동체가 스스로 이제 그 개발을 갖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CD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 사회의 그런 참여가 많아지면 자원의 그런 지속 가능성, 뭐 인프라의 품질, 유지 관리에 있어서 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CDD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그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 지역 사회가 주도를 해서 이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갖다 내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찾아야 되는데, 이 CDD는 사실은 이 사회운동가, 아까 얘기한 액티비스트가 너무 많이 이제 참견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인센티브가 사라진 후에도 이러한 상호작용을 갖다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액티비스트 없이도, 활동가 없이도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야 사실은 뭐예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이 되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회관계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특정 유형의 그런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을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면 지금 한 사람을 갖다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망이죠. 사회관계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의 크기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블랙핑크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보면 이게 리사라는 태국 그 혼혈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토종이지만 제니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리사는 3,500만 명, 제니는 2,900만 명이래요. 2000년도 이제 7월달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용해서 사실은 뭐예요?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그런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사회적 영향력, 사회망 내에서의 영향력을 갖다 이용해서 그런 효과적인 정책을 갖다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책에서 보고서에서 이제 그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는 뭐냐면 중국인데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농업에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야 되고 햇빛도 많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런 농업 기상에 대해서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친구가 있으면 농업 그런 기상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갖다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사회망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정보 제공 사업에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은 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예는 이제 말라위 예인데 이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죠. 그래서 이제 사회망과 전통적인 그런 유인책, 돈을 주는 거를 갖다 결합한 사업을 했대요. 이건 뭐냐면 정부의 그런 농업 지도자가 새로운 종자의 이점을 갖다 설명하는 대신에 새로운 종자 기술의 그런 이점을 학습한 동료들과 소통하면 돈을 줬어요.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주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그런 농업 기술을 갖다 도입하게 하는데 아주 비용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또 볼 건 뭐냐면 개인의 그런 의사결정, 선택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갖다 보려고 해요. 사회적 규범, 사회망을 갖다 지금 방금 봤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규범, 이게 social norms라고 일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널리 공유되는 신념이 바로 사회적 규범이에요. 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법은 이제 공식적인 거고 그거 말고 법 이외에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신념, 그죠? 뭐뭐 해야 된다라는 신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불법은 아니지만 뭐요? 법은 아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갖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규범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를 갖다 견고하게 하는 접착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적 규범을 갖다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갖다 준수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다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사회적 규범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다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메커니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방. 뭐냐면 인간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방이에요. 모방. 남의 걸 베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행동에서 이 모방 때문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규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이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회적 규범들은 복지를 증진하던 오히려 감소시키던 또는 하지 않던 뭐 역사적 상황, 그다음에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그런 이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강화되는 경향을 갖다 보여요. 점점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게 뭐 시간 지키기, 그죠? 이게 뭐 그 사회적 규범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시간의 준수는 통상 개인이나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에 대한 최적 반응일 뿐이에요. 즉 남이 시간을 지키고 내가 늦어서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뭐 중동 같은 데 갔을 때도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시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시간을 갖다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성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어떤 문화의 특징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위 균형 잡으려는 행동, 그죠?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지킨다. 그죠? 이런 사회적 규범의 그런 균형을 잡으려는 행동은 개발에 심각한 결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는 이민자를 갖다 배격하는 것을 갖다 차별적 균형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 결과를 처리하는 사회적 규범, 뭐 지각하는 것 등을 변경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행동 효과를 갖다 회피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또는 정책을 또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든 건 뭐냐면 파키스탄에 있어서, 파키스탄도 이제 이게 회교도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 공립학교를 갖다 짓는 그런 위치, 어디에다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 예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회 규범이 뭐였냐면, 파키스탄에서는 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갖다 다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회적 경계, 카스트하고 이 파키스탄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잖아요. 이제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회교도가 저기 힌두교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카스트가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 젠더, 그죠? 여자냐 남자냐, 성차별을 갖다 극복했어야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적 사회 규범이 그런 낮은 카스트의 여자는 학교를 가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위 카스트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하위 카스트 학생 여학생들이 수치감을 느껴야 했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퍼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 공동체에서 만연한 여성 활동 및 사회적 교류를 갖다 제한하는 그런 규범을 갖다 퍼다라고 얘기한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하위 카스트의 여학생들이 등록을 갖다 잘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교육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또 소득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고,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회적 제약들 때문에 이제 소녀들의, 특히 하위 카스트의 그런 소녀들의 교육 기회가 이제 제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했냐면 학교를 짓는데 어디다 지었냐면 하위 카스트가 지배적인 마을에 학교를 갖다 제공을 했더니, 그렇지 않았던 하위 카스트 마을보다 등록률이 약 2배.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위 카스트가 지배적이지 않은 마을이죠. 거기에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하위 카스트가 지배적인 그런 마을에 학교를 갖다 지었더니 등록률이 2배 정도 높아졌대요. 비용도 6분의 1로 줄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이런 카스트가 존재를 아직도 한다고 합니다. 브라만부터 밑에는 이제 언터처블, 이게 불촉, 그죠? 불가촉, 약간 손 갖다 댈 수 없을 정도 더러운, 낮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냐, 다리냐, 발끝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이런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규범을 갖다 타파하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마케팅, 홍보죠, 홍보.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 변화를 갖다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를 갖다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들 뭐 화장실 보면 어디서 볼일 봐라고 생각하지만, 개도국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들이. 그래서 뭐 야외에서 그냥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병도 많이 유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낸다든지 화장실을 갖다 사용하는 등의 그런 행동들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같은 집단 내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딴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다 수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저비용으로 사회적 규범을 갖다 마케팅할 수가 있다, 그죠? 화장실 사용하고 세금 내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면 기존의 그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를 갖다 바꾸고 행동을 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 수입을 갖다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금융 페널티,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벌금을 내게 하는 건데, 또는 징역, 감옥 보내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 인센티브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연구 결과를 보면 세금 납부는 조건부 협력,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이런 조건부 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으로 사람들이 납세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며 다른 사람들이 법을 준수한다, 납세를 잘한다 라고 느낄 때 이 세금을 내는 준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벌 대신에 얼마나 사람들이 납세를 잘 하고 있는지, 조세 회피가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갖다가 홍보하는 것이 그런 정책이 더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라고 이제 보내는 그 편지에 시민들이 같은 우편번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세금을 냈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죠?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오해, 안 낼 거야, 아마 사람들 세금 안 내라는 그런 부정적인 사회규범이 해소가 되었고, 사람들의 그런 납세율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도 이게 HIV, 이게 에이즈죠,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 최고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성적 행동, 이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만연하다는 것 같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남아프리카에서는 이거 콘돔 안 써,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두 번째, 안전한 성적인 행동은 거의 없다. 야, 걱정이 말고 누가 콘돔 쓰냐? 라고 잘못 상황을 갖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사회적 규범인데, 이게 잘못된 사회적 규범이죠. 이를 갖다 정확하게,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알려줘서 HIV 감염률을 갖다 저감시켰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갖다 타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또 사회적 규범을 갖다 활성화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또는 기존의 그런 규범을 갖다 활성화하는 강력한 예가 뭐냐면 교통사고 사망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연간 한 12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전쟁과 분쟁 사망의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죠? 2020년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100만 명이 벌써 죽었고, 200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코로나가 전쟁, 분쟁,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90%는 이 저소득 및 중산층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 미니버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봉고 있잖아요. 봉고를 갖다 개조해서 이제 택시로 완전히 커다란 버스는 아니지만 그 미니버스죠. 여기 승객이 많은 그런 사망자를 갖다 승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이 승객들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기존대로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고, 두 번째 그룹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승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권리를 일깨워주고 얘기를 해주고 무모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스티커를 갖다 부착을 하도록 했어요. 차에다가 보면 여기 밑에는 케냐 말로 되어 있고 위에 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Don't just sit there as he drives dangerously. Stand up, speak up now.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운전을 갖다 위험하게 하면 일어서서 얘기를 갖다 하는 얘기야. 큰 소리로.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상해나 사망 관련된 그런 보험 청구는 10%에서 5%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다음에 1인당 그 연간 비용도 약 5.80달러 정도 감소를 했대요. 이게 가장 비용 효과적인 의료 사업 중에 하나인 소아 예방 접종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운전사를 갖다 조사를 했더니 승객의 야유가 막 위험하게 운전하면 막 야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승객들이 반응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전을 갖다 향상시키는데 그게 그런 야유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범을 갖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런 사회적 규범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성은 물이 바위의 모양을 바꾸듯 지속적으로 개인들을 변화시키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위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활용하거나 무시하거나 거꾸로 헤엄칠 수도 있다.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규범을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도구는 이제 사실 법입니다. 법. 그죠? 이 법은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만 아니라 행동의 사회적 의미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는데 법으로 헬멧을 쓰게 하고 법으로 담배를 갖다 피울 수 없게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 모두 다양한 법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의 의미가 변화되어 오고 있죠. 옛날엔 예를 들어서 충북대 내가 처음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는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는 교수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법이 되니까 그런 사회적 규범이 담배 핀다는 거는 실내에서 그것도 핀다는 건 말도 안 돼. 그죠? 화장실도 안 돼. 옛날에 화장실에서 막 피웠거든요. 그죠? 이렇게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갖다 법으로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르완다인데 이건 뭐냐면 그런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규범을 갖다 변화시킨 그런 예입니다. 법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해결 또는 건강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라디오 연속극을 갖다 듣게 한 다음에 봤더니 이런 태도가 안 변했지만 그래도 인식이 바뀐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행동이 모두 변화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 이 대중매체 연속극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 규범을 갖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개인적인 믿음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사회적 규범을 갖다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거나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왕따, 분리라고 그러는데 B-U-L-L-Y, 분리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하고 고도로 잘 연결된 리더들, 뭐 학생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미식축구 주장이라든지 이런 리더들한테 뭘 시켰냐면 괴롭힘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반응을 갖다가 방송하도록 했대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 손목 밴드, 손목에다 차는 거죠. 노 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였고 결과적으로 집단 괴롭힘 행동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행동 변화 사업에서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관련 규범이 시행되는 그룹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갖다가 식별을 해서 누가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파키스탄, 인도 얘기를 했는데 방글라데시도 역시 이제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파키스탄이었죠 원래는. 여기는 이제 이슬람 믿는 데죠. 그 이슬람 믿지만 이제 인도의 전통인 그런 아까 얘기한 퍼다, 그죠? 여성이 한 집단 내에 다른 여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퍼다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피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피임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도록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에서 임신하고 많이 임신하고 애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새 여성들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임신하고 애 낳고 이러는 것들은 사회적 규범이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벌써 이제 사회적이라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방글라데시나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규범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애도 낳고 남편이 임신하려면 임신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규범이었는데 그런 기존 사회적 규범을 갖다 바꾸는, 그죠? 즉 피임을 위해서 여성 자신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는 그런 기초건강 클리닉, 사회적 네트워크이죠 일종의. 그래서 만나도록 권장하고 피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서 자신의 권리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해서 이런 피임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스팟라이트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조명 붙이는 거 있잖아요. 조명. 이게 스팟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한 군데 딱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조명을 갖다 스팟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장마다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패가 사회적 규범일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를 갖다가 여기서 따로 띄어서 예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대 및 심성 모형, 멘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부패를 갖다가 지속시키고 영구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부패가 사회적 규범이고 기대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뇌물을 갖다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부패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NGO, Fifth Pillar라는 5번째 기둥이라는 NGO에서 한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뇌물을 갖다 요구하면 나는 뇌물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라는 카드를 갖다 보여주게 했죠. 그래서 놀란 은행원이 뇌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두 돌려주고 대출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보지 않을 때하고 볼 때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을 갖다 가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 공무원을 고발하는 SNS를 갖다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압력을 갖다 가하는 방법.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죠. 그다음에 또 지역의 또 신문에 학교에서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갖다 다 안 주고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그것들 갖다 이제 뭐 직접 고발하기보다는 야 얼마가 내려왔어 사실은라고 우간다 사례처럼 신문에 이제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사용된 돈이 8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패, 특히 이제 개도국에 있어서 이런 부패를 갖다 척결하는 사회적 규범을 이용해서 그런 예라고 지금 스팟라이트, 그죠? 강조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라는 2장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적 정책들은 인간의 그런 사회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개발 실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사회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 또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갖다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인간의 사회성은 이제 아주 광범위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개인에게 동기를 갖다 부여하는 최선의 방법이냐 또는 유일한 방법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유인책은 내재적인 동기를 갖다가 크라우드 아웃 할 수 있어요.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인책은 경제적인 유인책과 함께 사용되거나 그 대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집단 지도자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그런 그룹 구성원들 간의 공유, 제가 어떻게 행동해라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이거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대출금 상환이나 모유 수유, 그러니까 브레스트 피딩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와 같은 목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거나 그룹을 형성하는 활동은 목표 달성을 갖다 촉진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사회적으로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생각을 갖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목표 달성을 갖다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간 사회는 사회 가치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수단은 사회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은 종종 환경의 양면을 취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행동 최적화는 사회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사회 규범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그런 필수 구성 요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편향이 생기고 그것들 갖다 어떻게 대처할 수 하는지를 갖다 봤고, 2장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 사업에 또는 개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봤고, 이 다음 주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심성 모형, 멘탈 모델을 갖다가 가지고 또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3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